제가 원래도 브로콜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브로콜리 그 새싹을 이용해서 차를 끓여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브로콜리와 왜 사랑에 빠졌는지 이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자, 브로콜리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에는 원래는 설포라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늘에 원래는 그냥 통째로 했을 때는 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찌거나 으깨었을 때 이제 매운맛이 나죠. 그래서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 되어서 그때 매운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리신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그 브로콜리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미로시나제라는 그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이라는 그 항산화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브로콜리를 좋아하는지 끄떡끄떡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직접적으로 연구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폴 텔러리 교수님에 의해서 처음 이게 연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설포라판 성분이 항산화, 그다음에 DNA 손상을 막아주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2년 그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선정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당히 그 마늘과 이 브로콜리 이 두 가지가 그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죠. 그래서 그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이 된 이유가 항산화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위암이나 그 위축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바이러스 균의 그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 외에도 그러니까 위암이나 위염 이것 외에도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10대 세계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2014년도에는 존스 홉킨스 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동시에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획기적인 논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자폐행동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자폐행동 체크리스트라는 ABC가 있는데 여기에서 34%나 감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성을 17% 정도나 증가시킨다. 이런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라는 그냥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이 자폐행동을 그 34% 감소시키고 그리고 사회성을 17% 증가시킨다. 이것은 사실상 약으로도 가져오기 힘든 효능인데 이것이 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이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브로콜리는 정말 날개돋친 듯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그 식단 위에 많이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임상 시험들을 통해서 이 브로콜리의 그 설포라판이 위암이라든지 위축성 위염 또는 자폐 이 이외에도 피부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고치기 힘들었던 그 질병에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실험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 설포라판이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브로콜리 설포라판이 자폐를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거를 브로콜리 새싹을 좋은 걸 구입을 해서 정말 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자폐가 굉장히 심했는데 갑자기 엄마랑 눈을 맞추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논문으로서만 이해를 했을 뿐이고 그냥 생각으로만 이건 정말 좋은 음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을 뿐인데 그분이 이걸 집중적으로 드시고 실제로 자폐 행동이 너무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손님이 왔는데도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다. 이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연구 논문을 좀 더 뒤지고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설포라판이 어떻게 이렇게 자폐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자폐 있는 아동이 열이 심하게 나면, 그러니까 고열이 나면 자폐 행동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어? 고열이 나면 우리 몸이 오히려 많이 손상을 입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폐 행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폐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38도, 39도 열을 이렇게 열이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열이 나면 자폐 행동이 감소된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연구가 되어진 것이 열 충격 단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HSP라고 하는데요. 고열이 나면 이 열 충격 단백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서 자폐 행동을 감소시키더라. 이런 연구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그 설포라판이 이런 열 충격 단백이 해주는 역할 그것을 담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열이 나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그 설포라판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그 자폐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 설포라판을 섭취를 했을 때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준다? 그 얘기는 내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 외에도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그리고 세포 보호, 그러니까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 몸에서 그 해독해주는 효소가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는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염증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는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설포라판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그 연구팀에 의하면 뇌유래 신경성장인자의 성장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설포라판이 이렇게 뇌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했을 때 설포라판은 자폐뿐만이 아니라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에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이제 조현병이다, 아니면 공황장애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아니면 불면증이다.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은 영양 섭취가 불균형했거나,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자주 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열량소 위주로만 섭취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마음의 병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내 몸의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패를 하면서 그런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포라판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설포라판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이렇게 호르몬 작용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고 뇌에서 염증을 개선해 줌으로써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어떤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번 치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요즘은 가장 주된 원인을 베타 아밀로이드에서 찾거든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은 내 몸에서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분해를 일으키면서 그 찌꺼기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찌꺼기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 신호 전달의 어떤 흐름을 막아서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시작인데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뇌에서 그 신경의 염증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원활하게 반응을 해서
이제 찌꺼기 물질들이 잘 생겨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독소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원활하게 감당한다면 사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 물질이 쌓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찌꺼기 물질들이 쌓여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치매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 설포라판을 섭취했을 때 효율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이 브로콜리 새싹을 이용해서 차를 끓여서 마시면서 느끼는 것이 머리가 좀 맑아진다,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리고 소변을 무엇보다 시원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상하게 또 대변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가끔가다 한 번씩 먹는 맛으로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영양소를 좀 많이 섭취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것을 내가 늘상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차로 끓여서 마시거나 아니면 브로콜리를 이제 살짝 2, 3분만 쪄가지고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자, 먹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또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이라는 영양이 그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 이외에 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제가 요즘 이 브로콜리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브로콜리 제대로 활용을 하신다면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이 브로콜리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DHD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식습관 또는 어른들의 선입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질병 아닌가, 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 브로콜리를 적당히 잘 활용을 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차분해질 수 있고 그리고 머리가 훨씬 더 맑아질 수 있고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브로콜리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머리도 맑고 몸도 맑고 이렇게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